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의 개교 표어지요. 여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첨단 물질 문명을 도구로 정신을 개벽하는 청년을 모셔보겠습니다. 교단 최초의 사이버 교화단 행아웃의 총단장인 김민수 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화단의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행아웃이라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인가요? 네, 행아웃 교화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행아웃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구글에서 개발한 화상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행아웃인데요. 네.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행아웃 교화단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천한다. 그래서 행, 그리고 바깥으로 표현한다 해서 아웃,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행아웃이라고 의미를 담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회라고 하면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단회들이 생각나는데 사이버 교화단이 행아웃은 과연 어떻게 단회를 하고 어떻게 조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반 교당에서 보시는 법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순으로만 보면은 계식, 입정, 심고, 그다음에 독경을 하고요. 그래서 법어봉독, 그 후에 설교나 회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하고 폐식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차이점은 교당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것을 활동을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과연 언어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 작동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잠깐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보시면은 이제 행아웃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네네.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노트북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친구 한 명에게 지금 통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저는 이걸 좀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이네요. 네. 네. 어디 계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 행아웃 교화단 3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공중보건 한의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세주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익산하고 통화하는 거군요. 여긴 서울인데. 이거 서울이에요? 그렇군요. 중앙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단원들을 그러면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단원들을 챙길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이제 행아웃 교화단 같은 경우에는 매 단마다 정해진 모임 시간이 있어서 그 단회 시간에 서로 모여서 이제 서로 교리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지혜를 모아가면서 제가 지금 딱 다니는 교당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공부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참 멀리 계신 분들이 서로 단을 조직한다라는 게 이렇게 참 간편한 세상이 됐구나. 이게 무엇보다 놀라운 증거를 지금 보여주셔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연결해서 다른 말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가는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겠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단회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요, 단장의 그 사회 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별로 약간씩 테마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도인의 설교법회, 그리고 2주차에는 강연과 회화, 3주차에는 심신작용 처리권에 대해서 문답감정, 4주차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회화를 하면서 이렇게 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아니라 단회는 10명이니까요. 10분이 한 어떤 공간 안에 모여야 하잖아요. 지금 1대1로 통화했습니다만 10명이 한데 모이는 장치가 가능한가요? 이제 회화의 주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서로 아울러 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아울러 말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떠들지 않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네네. 서로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군요. 네. 이게 바로 뭔가 물질이 개벽되는 것을 제대로 선용하는 정신의 개벽을 이뤄내는 그 부분이 아닐까 이제 가장 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뭔가
일반 교화단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화단이 일단 모이려면 여러 명이 모여야 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멀리 계신 분은 이렇게 한번 추석을 빠지게 되면 그분은 또 약간은 시간을 또 보충해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버 교화단은 과연 일반 교화단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꼭 교당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점 때문에 시간에 조금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주로 모이는 시간이 오후 9시인데요. 네. 이 시간이 사실 교당에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저희가 9시에 모여가지고 단회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에는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일요일 저녁에도 저희가 3개 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요일 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요일 저녁엔 따로 약속을 잡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모임이 쉽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차이점은 저희가 지도교무님, 지도인인데요. 제가 초기에 이것을 바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범 운영 기간에는 정말로 이 공부에 목말랐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단회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땐 지도인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답답해하게만 하고 그쵸. 또 이제 공부에 맥이 잡히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공식으로 출범을 해야 된다라고 공의가 모아졌고 저희가 지도해 주실 교무님들 찾아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게 고원국 교무님 그리고 지수영 교무님 그리고 박대성 교무님이신데요. 그 세 분의 지도하에 1기 운영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기에는 세종교당에 계신 고원국 교무님, 구일승 교무님 그리고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 계신 권효주 교무님 네. 그리고 김제교당에 계신 안성호 교무님께서 저희 지도를 좀 맡아주고 계신데요. 사실 교단에서 이렇게 발령을 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모셨는데 사실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교화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놀이 성격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이버 교화단을 조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사이버로 교화단을 해야만 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교화단을 출범하기 전에 청년 교도들, 그러니까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 청년 교도들이 뭔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단순하게 자기 공부뿐만이 아니라 같이 왜 활동했던 친구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거기서 계속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 온라인 툴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공의를 모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에게 한 가지 부정적인 시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교당에 오지 않을 친구들이다. 단순하게 흥미 위주로 또는 놀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친구들이다.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교당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교당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선배들이 출석을 안 하게 되었는지 아니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이런 온라인 교화단이라는 도구를 이용했을 때 친구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화단이 현재는 4개 단이고요. 그리고 총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는 중앙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제가 총단장 그리고 총중앙 그리고 교화부장, 연구부장, 총무부장, 아카이부장 이렇게 그리고 각 단의 단장님들 가장 중요한 단장님들 이렇게 해서 10명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별로 또 자치 임원을 두어서 출석 관리라던가 공부 자료 만들기라던가 그리고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을 다들 자발적으로 알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방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거나 근데 요즘 신입사원 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네. 시간이 없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마 그 졸업 이후의 청년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과연 이 교화단 활동이 시간을 내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저녁 9시라도 모일 수 있는 이 활동이 도움이 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잠깐 찾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부가 끊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청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교당을 안 나가게 되면은 공부가 꾸준하게 했던, 사실 대학생 활동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그게 단절되면서 공백기가 생기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연결성을 지속시켜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고 금방금방 적응이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재미있는 부장이 있어요? 아카이 부장? 네. 어떤 내용의 부장인지, 무엇을 하는 부장이지요? 그 아카이브라는 게요. 네. 파일 저장고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했는데 네. 그런 사람을 아카이브 부장이라고 명칭을 정했고요. 발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카이브 부장 하다 보니까 아카이 부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화단에는 없는 직책이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녹화를 하기도 하고요. 아, 녹화. 또 이제 온라인으로 기록이 관리되다 보면은 유실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장이 꼭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가 바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실제로 바쁘기도 한 건데 이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직책 맡기를 좀 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바쁜 거는 맞는데요. 공부하려고 모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씩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직책을 맡아서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바쁜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맡아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일이 분배가 되고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해서 막 한 사람이 엄청 바쁘고 이런 건 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개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총단장님은 지금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보통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매일 밤새가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총단장까지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애정을 갖고 교화단을 만들고 운영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사실 정말로 많이 바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일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원음 TV처럼 불러주시면 또 와서 네, 그렇죠.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부모님께서 원불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원불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원불교 활동을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오면서 대학교 교회 활동을 좀 했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교구 대학생연합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을 좀 해줘라 해서 또 회장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대학 선방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원불교에서 받은 게 참 많고 감사하구나. 또 내 주변의 인연들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보은행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다짐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행아웃 얘기로 좀 돌아와서 단원들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도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 문자 메시지 쭉 뿌려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모집하고 나서는 또 그 다음은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 1기를 모집할 때는요. 기존에 대학생 연합회 활동했던 친구들, 교회 활동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르마리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1기 활동을 마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2기 때는 이제 모집 공고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이제 바깥에서 저희 원래 대학생 교회 활동을 안 했던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더 풍성하게 교화단을 이제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화단, 온라인 교화단은 결국 이제 온라인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서 딱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해서요. 네. 실제로 바깥에서도 만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범식 2015년 2월 14일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서울 남산 유스 호스텔에서 훈련 겸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얼굴을 서로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 하선 그리고 동선 기간에 훈련을 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 이번에는 중앙 상주선언에서 2번 다 났는데요. 이렇게 1박 2일 훈련을 나면서 얼굴을 보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단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번 정도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한 1단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같이 네. 만나서 회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 용어로 번개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혀서 이거 한번 만나서 오늘 몇 시간 후에 만나서 같이 차라도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눠봅시다.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런 현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방팔방에 퍼져 있는데요. 아직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요. 한 가지 예로는 저희 어머니 친구 딸인 엄친딸이 저희 교화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한번 닿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것을 기회 삼아서 이제 교화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아웃 네. 교화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꾸준하게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찾아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친구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아웃 교화단이 뭔가 그 모임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교화단 활동 외에도 다른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원불교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좀 강한 세대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더 온라인에 강하다 보니 그런 온라인의 방송 매체들을 좀 이용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동영상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원불교를 홍보하는 영상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100주년 홍보 플래시몹을 또 준비를 하고 플래시몹. 있는데요. 네. 네, 기존에 한번 했었죠. 네네. 지금 플래시몹 행사가 4월 3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신촌의 차 없는 거리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아직 비밀이고 차차 저희의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버 교화단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조직화되면 사실은 이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교화단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미래에는 우리 교화단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예지라기보단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온라인 교화단이라는 게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교당에 가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만 모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교당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주변 교당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유형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원불교적인 모습이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대자리에서 보면은 원불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평생 온라인 교화단에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의 공부심을 바탕을 삼아서 다시 지역교당에 나가서 또 지역교당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도가 되는 것이 모든 단원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교화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항상 이런 문제점은 미리 방지하고 우리는 다시 교당에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을 할 사람들이 되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목표를 주어주시니까 어떤 정리가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혹은 라디오가 사람들 귀에 들렸을 때 분명히 깜짝 놀라고 이런 세상이 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스마트폰을 대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아 이런 세상이 됐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화단 활동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결론처럼 지금의 교당 활동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교화단, 사이버 교화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